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시안입니다. 자, 이번 회는 일본 드라마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드라마, 영화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집중해서 봤던 일본 드라마가 호타루이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야세 하루카님 주연의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그 한국 드라마의 분위기가 다르게 뭔가 좀 밝고 좀 뭐라 그럴까요? 밝고 부드러운 한국 드라마는 요즘에 좀 내용도 그렇고 과격하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씬도 많고. 근데 일본 드라마는 아무래도 감정편이 좀 더 그 플랫하다고 할까요? 좀 더 이제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 많고 내용도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 부장과 신입사원의 동거, 의미가 없던 동거, 뭐 이런 내용으로. 근데 이번에는 호타루의 빛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였던 것 같은데, 일본 드라마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그런 부드러움과 함께, 그 다음에 내용의 다양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밤비노 같은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리 드라마에도 반드시 연애는 끼죠. 연애를 끼고 상가관계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일본 드라마는 여러 가지 특이한 직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용에 충실한 드라마가 많았다. 뭐 이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최근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일본 드라마가. 그래서 저도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의미 깊은 드라마가 있어서 봤습니다. 자, 펜스. 일본 드라마 펜스입니다. 자, 이 드라마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의 개발 문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일들을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오키나와의 개발 문제와 그 다음에 미군의 체류 문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체류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군이 오키나와 일본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미군 기지가 그 오키나와를 오염시키고 문제가 많다.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한국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 뭐 한미 소파 협정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일 소파 협정의 문제로 미군이 일본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일본의 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그 미군 장갑차가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는데 결국은 미국 본토에 송환돼서 구속도 되지 않은 굉장히 엄청나게 어디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미국의 석국이냐 우리가 주권 국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었는데 일본도 비슷한 사고와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에서도 일본인을 성폭행을 했는데 미군이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아서 단체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이 소파 협정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한국과 마찬가지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드라마가 이 바로 펜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국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으로는 뭐 제1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1 우방 국가는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정의의 사도라는 말은 뭐 그건 뭐 초등학생들이 몰랐을 때 한 얘기고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 미국 정의의 사도도 뭣도 아니고 이 관계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체류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점을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의 내용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성년자 성폭행을 미군이 하게 됩니다. 그 제이슨이라는 미군이 폭행을 하게 된 걸로 범인으로 주목을 받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군이 아니라 일본 본토, 이제 일본은 보통 본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오키나와, 지난번 에피소드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는 근대까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키나와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반강제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죠. 뭐 이건 역사에 나온 얘기니까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 가수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로 나미에 씨라든지 기미가요 안 부르죠. 그리고 오키나와는 이제 원래 류큐 왕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그 문화를 보면은 한국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키나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굉장히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나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들이 공감하기 쉬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저는 뭐 관광지 일본 어디 추천하면 뭐 망설임 없이 오키나와를 추천하는데, 그런 반면에 따뜻한 장소임에도 불구하지만 미군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자체도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서 온 사람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미군 제이슨이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 온 와코우가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주인공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왜 보게 됐냐면, 주인공 마츠오카 나오님이 굉장히 팬입니다. 마츠오카 나오님은 일본 영화로는 어느 가족, 한국에는 어느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코레다 히로유키 감독이 굉장히 뭐 한국과도 연이 깊고요. 한국에서 협연 작품도 있고, 뭐 베이비 브로커, 송강호님과도 같은 영화를 찍기도 하고, 한국에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근데 어느 가족, 굉장히 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기서 저도 이제 처음 보고 마츠오카 나오님 팬이 돼서 출연작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마츠오카 나오님이 이제 주연을 한다는 걸로 포스터에 뭐 대문짝만하게 있기 때문에 봐야겠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범죄도시로 최근에 유명해졌죠. 2024년부터 범죄도시로 출연하는 걸로 유명해진 일본 배우님 아오키 무네다카님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보면 이건 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남일이 아닌 굉장히 공감을 갈 수 있는 소파 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몰랐던 세대들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 미군과 일본인의 혼혈의 삶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는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그런데 스포츠 선수를 제외하고 일단 그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백인 우상주의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의 뭐 영화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근대사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를테면 백인과 일본인과의 태어난 혼혈들은 굉장히 그 연예계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모델이나 이쪽도 활동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는 편이죠. 근데 흑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이제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고, 특히 한국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은 더욱더 차별적인 부분이나 삶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저는 많은 것을 봤던 자료 중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는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차별을 하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의식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혼혈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한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드라마의 굉장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현지 사람들의 어떤 정다움 표현이나 가족 같은 분위기나 그런 것도 좋은 영화의 드라마의 좋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파 협정과 함께 오키나와를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되나. 오키나와가 근데 굉장히 근대에 들어서 미국과의 문제가 많죠. 미국과 그 미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근대 개발에서도 오키나와는 항상 거론이 되는 장소거든요. 그 영화 있었죠. 그 미나마타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근데 공장을 이제 오키나와에 짓게 되어서 그
내용을 미군 기자가 이제 폭로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오키나와였고, 그리고 이제 소파 협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금 오키나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를 자연 그대로 되도록이면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은가,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가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간단하게 뭐 보전을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전을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관광으로만 수익을 내서 그 오키나와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오키나와 전반이 또 발전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이죠. 2025년에 일본에서 이제 개방한 이제 뭐 디즈니랜드와 뭐 어떤 그 공원, 그다음에 뭐 쥬라식 파크 뭐 비슷하게 이제 만든 것이 오키나와의 정글리아라는 곳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어떨지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서는 일단 이렇고요. 이제 캐스팅이나 이런 이제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 한계치가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한계치가 있냐면, 자, 여기 주인공인 이제 마츠오카 나오님이 드라마에서 캬바쿠라 출신. 캬바쿠라 우리로 이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한국에는 없는 어떤 가게 스타일, 직업 부류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캬바쿠라 이꼴 룸사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룸사롱이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은지 어떤지는 저도 한국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 캬바쿠라라는 곳은 이제 룸사롱이 비슷한데, 일본은 이제 캬바쿠라에서 직접적인 성매매는 할 수가 없고요. 대신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이제 뭐 웃음을 판다고 하죠. 웃음을 팔고, 그다음 특수한 일본 특유의 손님들과 교류를 나눈다는 특수한 뭔가 좀 잘 알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외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특수한 교류를 나누는 곳이 캬바쿠라인데, 그 캬바쿠라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미를 통해서, 이제 외모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자. 쉽진 않아요, 사실. 쉽진 않은데 쉽게 돈을 벌자는 식으로 단기간으로 벌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캬바쿠라 출신에서 사회부 기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좀 한계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생각을 했습니다. 마츠오카 나오미니 캬바쿠라에서 원래 일을 하다가 이제 기자를 하게 되는데, 사회부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주간지에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주고 쓰다가 오키나와에 오게 되면서 이제 사회부 기자로서의 진면목을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장면이, 이거는 드라마의 실수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보다가 생각했던 게, 자, 이제 미군이 미성년자 강간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인 이제 오키나와 경찰인 아오키 무네다카님이 이제 미군 부대를 찾아가게 되죠. 자, 이 경찰은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과 영어를 해서 그 혐의 대상인 미군을 인계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군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파 협정에서 일본 경찰이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문제점을 내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 일본 경찰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미군 상관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우방이지만 범죄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미군 상관이 감동을 해서 자기 부하를 일본 경찰에게 넘기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환타지로 미군을 미화를 했고요. 이제 미군을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려는 감독의 의도, 작가의 의도라고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펜스라는 드라마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드라마 제목이 왜 펜스인가? 라는 것은 몇 화 중에 보면은 간단히 나오는데, 이제 마츠오카 나오 기자가 미군의 그 범죄자
용의자를 쫓게 되죠. 근데 이 미군이 미군 기지로 도망을 가는 신이 나옵니다. 도망을 가서 아슬아슬하게 잡을 뻔했는데 이 미군 기지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선이 그여있죠. 이 펜스, 이걸 넘으면은 미국의 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치외법권을 받는 이 펜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 그런 의미로 드라마 제목이 펜스. 저는 이 드라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고요. 재미도 있고 많은 문제점을 다뤄준 것과 함께 또 이제 마츠오카 나오님이 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에 대해서 우방인 것은 확실하지만 절대적인 우방이란 현대에서 존재를 하지 않죠. 절대적인 적도 없고 우방도 없는 것이 지금 현대의 시대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 협정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을 갖고 보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혼혈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사회가 혼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요. 일본은 혼혈에 대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열려 있고 제 혼혈 친구들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뭐 학교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혼혈에 대해서 지금은 개방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다고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본 드라마 펜스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